한 농부가 북적거리는 시장에서 한 가닥의 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별 생각 없이 끈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죠. 그런데 농부가 끈을 주운 날에 시장에서 어떤 상인의 지갑이 없어지는 사건이 생겼고, 시장에 있던 누군가가 농부가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다며 경찰에 농부를 신고했습니다. 농부는 경찰에 연행되어 압박 수사를 받고 있다가 상인의 지갑이 알고 보니 상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야 농부는 누명을 벗고 자신의 집에 돌아올 수 있었죠. 이후에 농부는 자신의 일인 농사도 가족도 모두 잊은 채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신고한 사람과 더불어 자신이 불공정한 처사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분노만 터뜨리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만약에 농부가 자신이 누명을 쓰고 경찰로 연행되었던 것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용서했다면 분명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악가 리스트가 어느 도시의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리스트가 호텔 로비에 나와보니 연주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연주자의 양력을 보니 리스트의 제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리스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연주자를 제자로 둔 적이 없었죠. 한편 연주자의 귀에 리스트가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주자는 창백한 얼굴로 리스트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청했죠. 저는 생계 유지조차 어려울 만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주 실력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연주회에 많이 찾아올 것이고 저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까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주회를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연주자를 보고 리스트는 연주자에게 한번 피아노를 연주해 보려고 했습니다. 연주자가 피아노를 치고 나자 리스트는 여기저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내 제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내가 당신을 가르쳐 주었으니 당신은 이제부터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주회에 당신의 스승으로서 나도 찬조 출연하겠습니다. 연주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리스트에게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연주자는 리스트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리스트의 제자까지 되는 영광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다시 말해 용서라는 쉽고도 어려운 일이 리스트의 음악같이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참고로 용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독일에서 살고 있던 한 납비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나치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내가 살 새로운 나라에까지 나치를 품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리고 용서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 용서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동안 당신을 괴롭힌 분노로부터 당신이 자유로워질 테니까요.